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농지법 갑니다. 325페이지 6장이죠. 마지막 법률. 일단 농지법은 뭐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럼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히시면 돼요. 그냥 합격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뭐 목표를 하나는 좀 쉽게 나오고 하나는 어렵게 나오니까 쉬운 거 하나 맞히시면 됩니다. 가서 자, 한 장 넘기시면 326페이지. 자, 일단 총칙이 있고요. 자,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용어 정의다 별표하시고, 자, 농지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농지의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농지법 배우니까. 농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목 혹시 배우시나요? 지목? 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자, 일반적인 지목이 이제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로 보는데, 농지법에서는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로 봐요. 지목 불문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지목 불문. 그러니까 지목을 불문하고 어떻게 이용하면 농지로 보냐면 네 가지 용도. 그러니까 박스 안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쓰면은, 실제로 그렇게 쓰면은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자, 보세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뭐하고 불문한다고 써 있잖아. 지목 안 본다는 거지. 지목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토지를 말한다. 그 중에 기역에 보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닙니다. 자, 잡종지래, 잡종지. 자, 여기다가 실제로 뭘 한대요? 읽으시면 돼. 이 잡종지를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대. 그러면 농지로 본다는 얘기지. 농지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농지법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농지의 개념은 작년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농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이용하거나 또는이야, 또는. 1번으로 쓰거나 또는 2번으로 쓰거나 또는 3번,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로 쓰면은 농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지목 상관없이 농지로 본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농지에 해당이 된다. 농지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농지법을 적용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단연생, 다음에 해당되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자, 단연생 식물의 뜻이 나와요. 오른쪽에 목초, 종묘, 인삼의 동그라미. 자,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자, 여기다 과수, 뽕나무, 뭐 사과나무 심었다, 배나무 심었다, 뽕나무 심었다,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수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연생 식물이라 그래요.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지 또한 농지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자, 잡종지인데 여기다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요. 인삼. 인삼은 1년 만에 수확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이것도 단연생 식물 맞죠? 그럼 단연생 식물을 뭐 하고 있어요? 재배하고 있대. 그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요 토지도 농지로 본다. 농지로 본다는 얘기는 농지법을 뭐 한다?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뭐 기타 생육 기간이 기르는 데만 2년 이상 필요한 그런 식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사과나무 심었어요. 1년 만에 수확 안 되죠? 배나무 심었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식물이에요? 단연생 식물이니까 그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 있죠? 그것도 농지로 보셔야 돼. 농지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농지법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디귿도 가볼게요. 자,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밑줄 개량시설, 부지입니다. 개량시설 밑줄 그어놓고 부지에 자, 동그라미 쳐놔요. 거기에 이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의 동그라미, 농로의 동그라미. 그래서 논이 있으면 자, 우리가 자,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벼를 재배한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도 있지만 수로 있나요, 없나요? 수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수로도 있고 뭐도 있어요? 경운기 지나가는 농로도 있지. 이것도 농사인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얘네 농지예요, 아니에요? 농지로 본다라고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계량시설 부지라 그래. 다시 뭐라 그래요? 계량시설 부지라래. 계량시설 부지 그럼 두 개만 떠오르는데, 수로하고 농로 떠오르는데, 그럼 이것도 농업활동하는데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 맞죠?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야, 다 전체를. 농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내려가서 마지막 리을에 가시면, 자,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의 밑줄. 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입니다. 줄이면 생산시설 부지가 되죠. 자, 종류를 한번 볼게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밑줄. 비닐하우스 대표적으로, 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부지. 여기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대요. 설치해서 요 안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한대. 자, 농지로 보는 거지. 그럼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요 시설은 뭐라고 불러요? 줄여서 6글자로 생산시설 부지 또한 농지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나눠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농지로 보셔야 돼요. 자, 농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농지에 포함되는 경우가 4가지 있는 거 맞죠? 그럼 농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토지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4가지 용도로 쓰면 일단 농지에 포함시켰으니까 농지법을 적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 끌고 내려가세요. 그 중에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밑에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보이시죠? 그 3개가 있어. 기역, 니은, 디귿. 거기서 기역 동그라미 치고 디귿 동그라미 치시면 돼. 니은은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 기역이 제일 중요해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밑줄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자,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의 밑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잡종지입니다. 지목이. 자, 잡종지인데 요 안에다가 농작물 경작한대요. 그럼 농지로 봤나요? 보지 않았나요? 농지에 해당이 된다고 배웠죠. 근데 구체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을 본다는 얘기지. 구체로 들어가면, 자,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 1년밖에 안 됐대. 농지에서 버린다는 얘기야.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2년 됐습니다.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지. 자, 3년 됐어요. 농지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이지. 3년 미만이면 2년까지를 말하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이걸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에서 제외하는 전제 조건은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닐 때만 제외되는 거야. 지목이. 그럼 여기 지목이 잡종지면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과선도 아니죠. 그 지목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지목이 전답 과선이에요. 여기다 농작물 경작합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자, 농작물 경작하고 있어요. 지목이 어디라고요? 전답 과선인데, 이 전답 과선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거예요. 다년생 식물. 자,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대. 농지예요, 아니에요? 농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목이 뭐라고 한다면 전답 과선일 때는 기간을 불문하고 농지로 보는 거지. 3년 미만일 때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제조건이 제일 중요해. 지목이 뭐가 아닐 때, 전답 과선이 아닌 경우만 제외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1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디귿번이요. 자, 디귿번은 여러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뭐라고 써 있어요? 초지, 대관련 목초지 같은 거. 자,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일 뿐이다 그러는 거야. 다시.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일 뿐이다. 농지가 아니다. 그리고 앞에 만약에 이 초지가 농지였다면 앞에 무슨 법이 나와야 돼? 농지법이 나와야지. 근데 무슨 법이 나왔죠? 초지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초지 자체는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기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역. 디귿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 농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오른쪽 가서 농업인. 이것도 별표하세요. 자,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용어 정에서 많이 나오는 게 1, 2번이 많이 나와. 10번 중에 8번, 9번 나오는 게 다 1번하고 2번에서 나오는 거지. 일단 농지법 배우니까 농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지. 농지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고,
두 번째,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에요. 그걸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2번이 농업인이지. 그러니까 2번이 농업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 딱 우리가 4명인데 1, 2, 3, 4라고 해서 4명이 해당되는데 자 그건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밑줄 농작물을 경작한대요.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합니다. 자 여기는 자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농업인으로 보는 거야.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규모. 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는 자 1년 중 며칠이요? 동그라미 쳐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대 이분이. 90일 이상. 그럼 여기서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농업인이에요. AND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면적이 맞거나 기간이 맞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농업 경영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돼요. AND가 아니라 또는이야. 또는. 하나만 들어가면 농업인으로 보시는 거야. 이거. 자, 그 이번에 보면 뭐냐면 요건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나오니까 이거. 올해 30회 때는 농지에 대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농업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올해는 31회 때는 여기다 이제 논점을 잡는데 자 그럼 여기 지문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 농업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또는 1년 중 며칠 이상을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요 1,000제곱미터가 하나 있는가 하면 이번에 가면 330제곱미터 이상도 있어. 면적이. 요 차이가 뭔지를 보셔야 돼. 그럼 이번은 지금 규모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규모가 얼마 이상이래요? 2번. 밑줄 그어야 돼.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평이거든 이거. 근데 이 사람은 노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시설 부지라고 아까 배웠죠.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밑줄을 설치해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거예요 지금.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얼마 이상이면 된다? 330. 이거 구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가 나왔어. 그 안에 생산시설 부지를 설치했지. 그 안에 농작물을 경작할 때는 규모가 얼마 이상만 되면 33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농업인이라고 보셔야 돼. 그런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노지라 그러죠. 이거를 직접 농업 경영한다. 땅에다가. 그럴 때는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비교하셔야 돼. 묶어서. 자 됐고 3번에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농업인입니다. 자 밑줄 다 그어요. 대가축 이두 소라든가 말 같은 걸 말하지. 대가축 이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며칠 이상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이분도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자 다시 대가축 몇 두요? 2두. 여러분 우리가 소, 말 이런 것들은 두라고 하잖아. 두 머리수. 그렇게 쓰는 거야.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한다. 또는 1년 중 며칠 120일 이상. 여기도 다 들어갈 필요 없어. 하나만 들어가도 돼. 자 그럼 대가축 2두를 사육하는 사람은 농업인이다. 맞습니다. 중가축 10두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씩 끊어서. 그리고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해도 농업인 맞죠. 또는 1년 중 며칠 12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그럼 농업에 종사할 때는 기간이 며칠 90일 이상이지만 축산업에 종사할 때는 며칠 120일 이상은 축산업에 종사를 해야만 농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120이라는 숫자 버리지 마시고 내려가요. 끌고 가요. 끌고 가서 4번에 가면 연간 판매액이 나와요. 얼마 이상이죠?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농업인으로 보셔야 돼. AND의 개념이 아니라 또는의 개념이야 다. 그래서 이건 오지선다니까 5개 지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농업인. 자 그리고 농업법인이 있고 농업법인은 2개만 체크하시면 돼. 농업법인이란 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첫 번째 영농조합법인 하나 있어. 밑줄 영농조합법인과 자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이 있다. 종류가 두 개 있다는 얘기지. 하나는 영농조합법인하고 또 하나 농업회사 법인이 있는데 자 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무 집행권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누구여야 돼요? 농업인.